네, 안녕하십니까. 비트포인트입니다. 3월 27일이고요. 비트는 현재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올라와주면서 전고를 돌파하고 이 전고를 다시 저항으로 딛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적으로 보면은 전고를 넘는 척하고 내려와서 그 밑에 그 전고를 다시 저항으로 삼고 내려간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는 현재 거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죠. 이유는 간단하게 현물 ETF 플로우가 출량해서 다시 순유입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다른 잡코들처럼 그리고 하락기처럼 차트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현재 세계 거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고 블랙락이나 피델리티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홍콩에서 ETF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런던이나 인도에서 또 어떻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뭔지 이런 넓은 시야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강화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약반등 이후에 다시 전고를 넘어서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블랙락의 현물 ETF도 다시 반등 이후에 전고를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감기 전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는 반감기 전으로 지나갈수록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의 하락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반감기를 현재 앞두고 있는 지금 큰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고 비록 반감기가 남긴 했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개미들처럼 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이 친구들을 태우지 않고 비트가 그대로 반감기를 지나서 위쪽에서 횡보하다가 그대로 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항상 빠질 때를 염려해서 이 구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량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여놓고 현금을 30%, 2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들어가 계시고 빠졌을 때는 추매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토탈 3 차트인데요. 이전의 불장의 전고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반감기 전이지만 그리고 완벽한 불장 전이라는 것도 이 표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 차트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분위기는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쪽에 점점 더 숏 물량, 현물 매도 물량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항상 이 친구들을 털고 흔들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매도 물량이나 숏 포지션이 쌓일수록 더 위로 향할 수 있다, 털고 간다 라는 의미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계속 물량을 팔지 않고 모아가고 있고요. 이래서 가격이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동시에 축적된 지갑의 수는 점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도 똑같이 이를 받쳐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BTC의 유출량은요, 저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강하게 매도세가 나온 이후에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그리고 저번도 똑같이 줄어들면서 비트의 가격 상승,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 하루만 보더라도 막대한 금액과 많은 양의 비트코인들을 메이저에서 계속 축적시켜 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에서도 부랴부랴 이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26일 특이한 점은 이 피델리티가 힘을 냈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블랙락보다 적은 유입을 보여주고 있었던 피델리티가 이번에는 블랙락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서도 수요가 그만큼 폭증하고 있고 피델리티의 비트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기회고 강한 밑거름, 밑받침, 발돋움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차트적으로 그리고 섹터별로 강하고 유망한 테마들은 눌릴 때 잡는다. 그리고 아직 가지 않은 차트는 우선적으로 잡아놓는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비트포인트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올라갈 때는 우리들은 항상 포모가 오게 돼 있는데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이쪽 큰 마디를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382, 0.5, 618 구간에서 분할로 주어보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만 이평선과 겹치는 구간에서 분할로만 주어놨어도 주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도 한 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가는 것까지 홀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분할 매도했던 물량들은 아직 가지 않은 차트, 또 이렇게 눌린 차트를 찾아서 넣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분할 매수로예요. 이런 식으로 2024년은 천천히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제발 폼으로 한 번에 몰빵으로 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개미가 세력을 그렇게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발 좀요. 이런 컨셉만 가지고 매수하다 보면은 이런 뉴스, 호재들은 계속 터지는 겁니다. 홍콩의 ETF 승인, 분명 자금이 들어올 거고 비트의 가격을 또 끌어올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단보다는 무조건 좋은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홀딩이 가능하고 다른 알트들도 추가적으로 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차라리 부동산이나 경매보다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코인을 하시는 게 투자의 관점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17년에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20년 그리고 24년에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어서 이제는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현재 이쪽에 있고요. 우리는 이 구간을 이번에 2024년 그리고 각종 호재가 터진다면 2025년까지 행복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분석력을 또 기르셔야 되고요. 그런 액션들을 저희 비트포인트와 함께 같이 하고요. 조만간 텔레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포인트였습니다.